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제가 사실은, 아, 지난달, 지지난달 했던 걸 보니까 4, 50대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까지 작업을 해서 4, 50대 분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컨텐츠를 좀 바꿨더니 오늘 다 20대야.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원래 강의하던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왜 고민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거짓이 아닌 이야기. 서울에서 벗어날수록 고민은 깊어지는데 고민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의는 점점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전만 내려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하지만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내 주위에 둘러싼 나의 환경들은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은 또 사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아, 이게 OECD 국가들의 국가별 자살률이에요. 연도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어, 2등 뭐 이렇게 쭉쭉 나오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령대별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때가 60대에서 70대 아주 노년층이고 그 다음이 바로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만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거의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전 사실 가장 20대들에게 힘들고 가혹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보십시오. 이게 1990년도죠. 2010년도입니다. 20년 동안 자살률의 추이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대부분 자살률은요. 그 나라의 경제 상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떨어지는 반비례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요. 경제가 점점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20대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원래적인 트렌드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20대들 많이 힘들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친구들이 주변에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죠? 아, 제가 느끼는 게 20대들은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선은 20대들 봅시다. 1990년대생들이죠. 여러분들 다 90년대생이죠. 그리고 우리 20대들이 자랐을 때 가장 큰 게 우리 흔히 말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을 거의 안 듣죠. 사실 선생님 교권이 붕괴되어 있고 사실 우리 사회 지도층이란 분들이 다들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된 시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돼가 체화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사실 큰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제가 많이 느낀 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이 좌절의 내면화, 좌절의 최화가 정말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주 다수가요. 한 번도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봐서 성공한 성공의 체험이 없어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20대들이 상당히 보수화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뭐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일베에 있는 친구들의 다수가 사실은 좌절하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희귀꼬머리처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베에서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고소 고발하면 대부분이 무직이에요. 다수가 무직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개천의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개천의 용이 나지 않는 이 한국 사회 문제점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한 수많은 것들, 좌절을 내면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경제력이
학력에 비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구별 서울대 입학 인원, 사실 서울대가 무슨 개천에서 용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우리 사회의 상징적인 대학이라는 점을 봤을 때 강남구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173명이에요. 서초구가 한 15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 군대 금천구는 18명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저게 팩트예요. 그러고 저거를요, 서울과 대전을 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대전 말고 일반 작은 뭐 제천, 전주, 익산, 뭐 이런 경주를 가면요, 없어요.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들은 상당히 갑박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들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20대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대들 스스로가 무언가 조직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는 측면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사실 이거를 우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는 테드엑스 대전과 같은 다양한 젊은이들 조직들이 다양한 곳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들이 되게 재밌는 게 20대들이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라는 측면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너네들 죽었겠지라고 하지만 힐링 강연,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들을 저희가 20대 조사에서 봤을 때 만족도가 44%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나는 아프지 않다가 더 많아요. 두 가지예요. 사실 아프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많지만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픔에 대면. 이게 일상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좌절해야 되고 미래가 없이 보이는 것이 일상이니까 그게 사는 거니까. 가난의 일상화와 똑같이 아픔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형태다. 그리고 20대들이 갖고 있는 욕망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 수도 많이 있어요. 자, 봅시다.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어요. 편입하고 싶어요. 대외활동하고 싶어요의 다수들이 사실 내가 정말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어서인지, 내가 공부하는 거에 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입인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본질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스펙을 갖고 싶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거라도 해야 돼요.가 본질인데요. 다르게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가 사실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경험을 해야만 답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은 20대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과연 한 번이라도 무언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우리가 있었던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오로지 수능 점수라는 것만을 위해서 약 6년, 길게는 12년 동안 오로지 교실 안에서 시험 점수만을 내기 위한 기계로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게 여행입니다. 저게 이제 국내 여행, 배낭여행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영화 보기입니다. 가장 앉아서 편안하게 수동적으로 하는 게 영화 보기고요. 가장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행입니다. 현실과 이상, 여러분의 실체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희 대학내리 영사가 만들었던 조사 결과에서 생각은 했지만 나오니까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많은 20대들의 대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고민들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는 꼭 드셔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내리시고요. 어른들 중에 높은 위치로 올라가시는 분일수록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가 많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어떤 분들 이제 멘토들은 저 두 개 교집합이어야 된다. 잘하는 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팩트는 이겁니다. 답이 없다. 왜 답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면 그 많은 걸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게 좋아. 이게 70점 정도 좋았어. 그런데 내가 이걸 안 해봤어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80점이에요. 90점, 100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90점, 100점짜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수많은 것들을 해봤을 때 이게 12가지를 봤을 때 8번째 거에 가장 잘하는 것과 168가지를 했을 때 132번째를 잘하는 것과는 확실히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넷 중에 하나인 거죠. 5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하지만 인생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중에 과연 그 4개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 사실 저는 아리까리합니다. 요즘 뭐 예전에 뭐 우리 안철수님, 또 강의 잘하시는 뭐 김기경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뭐 이 시대의 멘토에서 강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진짜 멘토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멘토는요, 사실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그 성정을 지켜봐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멘토라는 말에 의하면 여러분들 곁에 늘 멘토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한 7살 정도 차이 나는 막내 삼촌. 나도 이해하고 아빠도 이해해주는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숙집 선배 언니. 맨날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나 남친이랑 깨지면은 술 사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동아리 복학생 오빠. 오빠 팀프 좀 해야죠. 이렇게. 근데 동아리 어디 들어가면 좋아? 야 거기 들어가면 맨날 술 먹어. 1학년 때는 거기 들어가도 되는데 2학년 때는 여기 들어가. 이런 얘기 해주는 선배들.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학생이잖아. 오빠, 형. 진짜 자기 돈 알바해갖고 다 애들 밥 사주고 자기 희생하면서 학생이 하나 만들려고 하고 고생하고 진짜 대출 받아가지고 애들 밥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날 챙겨주다. 정말 나랑 인연도 없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것만으로 아저씨인데 와가지고 막 엄청 돈 써요. 이 사람도 그냥 직장인일 뿐인데. 그래서 열심히 해. 교가 한번 부르고 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 곁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늘 존재했던 실질적인 멘토인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동아리 다 망했죠. 학회 망했죠. 학생회 망했죠. 동문회 없어졌죠. 그렇잖아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과연 몇 개 넘길까요? 했고 안 했고 했고 이건 아니고 했고 아니고 했나요? 아닌가? 줬나? 봤죠? 넘겼죠? 네, 넘겼고 넘겼고 아니고 넘겼고 네, 몇 번이죠? 14번? 저희 5번. 고릴라 보셨죠? 못 봤어요? 이게 그 유명한 뭐 고릴라 실험이죠. 많이 비디오도 있는데 제가 전 알면서도 보는데요. 하얀색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놓쳐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20대들의 삶이 마치 이 고릴라 실험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고 싶죠. 여학생들은 CJ 가고 싶죠. 대한항공 가고 싶죠. 근데 삶이요. 그 세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보는, 미래를 보는, 그리고 직업을 보는 관점을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캠퍼스 밖으로 20대들이 벗어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의 친구들은 제발 좀 벗어납시다. 자, 봅시다. 같은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변화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좀 잠깐 브레이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뜨는 단어 중에 하나가 gap year라는 단어입니다. gap year. 영어로 갭은 갭이고요. 갭이 있다, 갭. 이어는 이어, 말 그대로 이어. 뭔가 좀 갭이 있는 이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 1년 정도 너의 일상과 너의 학업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너를 좀 찾아가 봐라 라는 말들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년을 쉽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맞는지 계속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길게는 한 2, 3년까지도 휴학을 하면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갭 이어를 만들어 보기를 저는 제안드립니다. 한국말로는요, 쉬운 말이 있어요. 휴학이에요. 휴학. 휴학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6학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6, 7년 동안 가졌던 기회를 우리는 20살 넘어서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미뤘던 거를 27살 넘으로 미룹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입사 이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삼성전자를 때려치우고 회사를 나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되게 큽니다. 지금 20대 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찾는 거는요, 마치 풍선을 쥐고 바닷속을 잠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풍선을 줍니다. 막 잠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숨이 찹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풍선 놓치면 바로 풍선 올라가. 다시 숨을 크게 좀 막 갑니다.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쉬어. 놓쳤어. 풍선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 10시간 정도 컴퓨터 꺼놓고 핸드폰 꺼놓고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 어디 절에라도 들어서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 10시간 내내 고민해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명, 둘. 10%가 채 안 되잖아요. 왜일까요? 안 해봤어요. 고민을 해. 날마다 해. 난 30분씩 해. 그럼 그만큼 하다가 또, 그만큼 하다가 또, 그만큼 하다가 또 없어진다라는 거죠. 깊게 한 번만 합시다. 깊게. 그래서 딱, 이거다. 라고 하면요. 그렇게 기피한 고민은 변치 않아요. 웬만해서 변치 않아요. 그 고민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이 딱 되면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열려요? 안 열려요. 또요. 또 두드려. 열려요? 안 열려요. 또 두드려.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대외 활동도요. 한 10번 써도 한 번도 안 돼요. 한 20번 써야 한 번 돼요. 취업은요. 보통 평균이 68회 정도예요. 입사까지가 68회야. 그 된 애들 얘기야. 안 된 애들은 없애고. 안 열립니다. 그런데요. 하다 보면 열려요. 근데 재밌는 건 쉽게 열린 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수백 킬로 되는 바위를 5개의 계란이 올리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그 계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의 미래는 있습니다. 조금 깊게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트라이 하십시오.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초반, 20대 중반일 때 이때 하십시오. 안 되면 30대에 할 수밖에 없고 안 되면 40대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지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